보고 드릴 순서는 이제 배경, 정수장 수질 현황, 정수장에 대한 대응 방안이 되겠고요. 배경에 대해서는 앞에서 과학원의 연구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점검된 내용에 따른 수질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초로 11월 초에 남양주하고 양평 양서 정수장 쪽에서 이제 최초로 민원이 제기가 됐고, 그때서부터 쭉 일간 원수에 유입된 농도를 보면 지오스민의 농도가 296ppt까지 증가해서 먹는물 수질 기준이 20ppt를 크게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정수 같은 경우에는 12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 인천에 있는 정수장 12개소 중에 8개소가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67%가 초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초과한 정수장들은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암사, 구리, 뚝도, 영등포 정수장, 또 인천에 있는 부평 1, 2, 공천, 수산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영등포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만 톤에 대해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별 평균으로 지오스민의 제거율은 71.6%이나 유출 농도가 지금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정수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냄새 물질의 유입에 따른 기술 지원 수행 현황입니다. 11월서부터 12월 초까지 각 13개 개소, 남양주, 하남, 구리, 수원, 성남, 양평, 김포, 안양, 광명, 시흥, 광주, 안산, 과천에 대해서 수행을 했고, 수행한 내용은 지금 만냄새 유발 물질에 대한 어떤 정수장의 대응은 근본적으로 각종 문헌이라든지 시설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내용으로는 앞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의 도입이 우선 관건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팔당 수계 시설되어 있는 정수 시설은 대부분이 표준 급속 여과 공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많이 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의 도입에 대한 어떤 추진 현황, 그 다음에 이번 사안과 같이 급작스러운 어떤 조류 발생에 따른 냄새 물질의 유입에 대한 긴급적인 대응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정수장에서의 대응 방안입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이 표준적인 지금 공정 구성이 착수정, 혼화, 응집, 침전, 여과, 그다음에 정수지에서 소독 공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취수 공정에서의 분말 활성탄을 갖다가 착수정에 투여를 해갖고 기존 정수처리에서 제거하기 어려운 만냄새 물질을 활성탄 공극에 흡착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분말 활성탄 20ppm 이상 주입 시에 지오스민을 85%에서 100%까지 제거가 가능한 걸로 지금 문헌상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염소 주입량을 저감을 하고 중염소로 변경 주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염소 처리 시에는 역으로 냄새 물질이 물속으로 용출이 되기 때문에 냄새 물질의 어떤 확산을 갖다가 나타내는 기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리에서 세포벽 파괴를 막기 위해서 침전지 후단에 중염소를 주입을 하는 걸로 지금 공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단기 대책으로는 여과지에서의 여과 속도를 조절을 하고 역세척 주기를 단축 운영을 유도를 해서 냄새 물질의 어떤 제거를 갖다 촉진시키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점검한 내용으로 보면 반월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래층에다가 입상 활성탄을 한 10cm 정도 포설을 해서 냄새 물질의 제거 효율을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에 있는 고톤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전호전에다가 여과 흡착 공정, 그러니까 구성을 보면은 하층부에 이제 모래층이 한 30cm, 그 다음에 상부에 입상 활성탄을 120cm 정도 포설을 해갖고
전혀 지금 냄새 발생에 대한 민원이 없이 양호한 상태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 정수처리 시설의 도입과 관련해서 분말 활성탄과 이제 입상 활성탄에 대한 그 비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리 시설은 분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입상 활성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존과 더불어 갖고서 여러 가지를 신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그 정수장에서 굉장히 에러를 느끼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분말 활성탄 투입을 갖다가 그 액상화 시켜갖고서 그 착수정에 투입하는 그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인력으로 지금 이제 우선 긴급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시라든지 뭐 인천시 같은 좀 중대 규모형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어떤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데, 좀 소규모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인력 투입에 대한 그 피로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농도의 조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그 연구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기후변화 등에 따른 조류 증식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입상활성탄 설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뭐 당연히 고도 처리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겠고요. 지금 이제 오존과 입상 활성탄, 그 여과 흡착 공정, 그 다음에 또 고도 산화를 도입을 해갖고서 입상 활성탄과 연계 처리하는 공정을 갖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팔당하고 한강수계에 도입되는 고도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입 완료된 그 시설이 이제 반월 정수장, 그다음에 영등포와 그 고양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입 예정인 그 시설들이 16개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수장들 외에도 나머지 정수장에 대한 고도 정수처리 시설이 시급히 도입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연구원에서 그 조류 경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조류 경보제 갖고서는 그 발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입에 대한 대처를 갖다 정수장에서 능동적으로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석 주기라든지 아니면 분석된 정보에 대한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급히 개선을 해서 그 지금 또 먹는물 감시 항목 같은 경우에도 용량 5만 톤 이상 시설에 한해서 지금 측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수 변화에 대한 정보, 또 정수식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대응 체계에 대한 그 모니터링 구축, 그 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의 공유 체계가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어떤 급작스런 발생에 따른 그 긴급 대응 체계, 그 다음에 고도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좀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말 활성탄 또 중염석 주입 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이 좀 필요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 연도별로 그 시설별 특성에 따른 고도 처리 시설의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